네, 이번 시간에는 기초 통계 및 차이 검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사 검정의 주요 용어를 살펴보면 특히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네, 기무가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비교해서 변화 혹은 또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는 가설을 의미합니다. 네, 검정 방법에 따라서 기무가설의 내용이 많이 이제 달라지게 되고요. 대립가설 같은 경우에는 표본을 통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입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구 가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가설을 검증을 할 때 연구자가 또한 분석가가 관심 있는 가설은 결국 대립가설이고 그 대립가설이 참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그러면 기문가설을 결국엔 채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현 문구는 뭐 기문가설 채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기문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대립가설이 차림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발견했을 때는 기문가설을 기각을 한다라고 이렇게 눌러서 표현을 합니다. 네, 가설 검증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모집단에 대해서 또한 내가 무엇을 분석하는지 하느냐에 따라서 특정한 가설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모집단으로도 추출된 표본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 가설이 틀린지 맞는지 그러니까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바로 그 해당되는 통계적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검정 통계량은 그 모수를 추론하기 위해 필요한 표본 통계량을 말하고요. 기무가설이 참이라는 전제하에서 추출된 확률 표본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계산합니다. 또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 바로 이 중심극한 정리를 이론에 근거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적은 표본으로도 전체의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제 정의는 그 정규 분포가 아닌 분포라도 선택된 표본들의 평균을 모아서 다시 분포를 그리면 정규 분포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밑에 이제 하단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는 이 통계에서 특히 이제 모수 통계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가장 중요한 통계는 결국은 이 어떤 정규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 분포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통계 알고리즘들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 모든 표본을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샘플을 취해서 이렇게 뭐 30개, 40개, 뭐 50개의 샘플을 취했는데 실제로 이 데이터 분포를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약간 좀 편향적인 분포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 분포 자체는 이 분포 자체는 우리가 정기 분포라고 볼 수는 없죠. 네, 그러나 이 중심간 정리에 의해서 이러한 해당되는 부분도 결국엔 이 중심 정기 분포 안에 있는 분포다라고 이제 보면서 우리가 정기 분포라고 인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모집단 데이터의 평균은 모든 샘플 평균들의 평균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정유보를 따른다라고 정의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가설 검정 오류는 먼저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통계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종 오류, 이종 오류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일종 오류와 또한 이종 오류, 일종 오류와 이제 이종 오류가 일종 오류와 이제 이종 오류가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범할 수 있는 그런 통계적인 오류라고 보시면 되고 항상 이러한 이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분석가로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상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종 오류와 이종 오류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은 일단 일종 오류는 기본적인 정의가 기무가설이 참이나 또한 기무가설이 참인데 이제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를 범할 때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일정 오류를 범한 최대 허용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보통 알파 값으로 이제 우리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알파 값을 0.01, 0.05,
또는 0.1 등의 값으로 설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해당되는 신뢰 수준은 이 기움과설이 참일 때 이를 참이라고 판단하는 확률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1-알파로 이제 표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표기하는 통계에서 어, 뭐 표기하는 그런 기법 중에서 이제 컴피덴셜 신뢰 수준이라 보통 얘기를 하죠. 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보통 해당되는 파트는 이 1-알파를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네,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의 원칙은 일단은 기무가설이 옳다는 가정하에서 H1, 즉 다시 말하면 대립가설이 옳다라는 증거를 다시 제시를 하셔야 하는 것이 이 통계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일정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 시간에 앞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신뢰 수준이라는 것이 이중 오류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정 오류에 나타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알파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 그럼 당연히 무죄인 사람을 유죄라고 판단할 오류가 0%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벽한 의사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 값이 0.01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매우 보수적이면서 엄격하게 판단을 내리겠다. 지금 다시 말하면은 이 포번에서 구한 통계량 값이 나올 확률이 1%보다 작을 때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엄격하게, 즉 다시 말하면 오류를 허용할 확률 1% 미만으로 내어놓고 이제 보겠다, 판단을 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0.05 같은 경우에는 알파 값을 이제 0.05%를 준다는 건 오류가 약 5%까지는 내가 허용을 하겠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100번을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근데 95번은 맞고 그 5번은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 만약에 틀리게 되면은 우리는 이거를 그래도 허용을 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왜 보수적인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0.1을 쓰고 0.01을 쓰고 0.05를 쓰냐? 네, 그거는 사실은 이제 산업계마다 다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 메디칼 영역, 특히 의료 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00번을 실험을 했는데 5번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가 인명과 관련된 거는 1%단 한 번의 오차도 발생이 되면은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욱더 엄격한 이제 판단이 요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는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마케팅 분석은 약간 좀 제너럴하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마케팅 관련된 분들이 뭐 우리 어떠한 뭐 의사결정을 내릴 때 항상 맞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약간 좀 제너럴하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나올 기본적인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p-value 값을 의미하는데, 이 기무가설이 참일대 표본에서 얻어진 결과가 기무가설을 기억하게 될 확률을 이제 p-valu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어진 유의 수준에서 기무가설, 우리 채택 또는 기각력을 판정하여 주는 기준이 되는 값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해당되는 이 그림이 이 기무가설 기각력이 이렇게 양 사이드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해당되는 만약에 결과값 p-value 값의 이제 포인트가 이 양쪽 사이드에 포함이 되게 되면 그 기무가설을 기각을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해당되는 데이터 포인트가 p-value 값의 포인트가 이 기무가설 채택력이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기무가설을 채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이런 그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무가설을 우리가 채택을 할 거냐, 기각을 할 거냐, 네, 이런 영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무가설을 이제 기각한다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것은 결국 대립가석을 채택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논문이나 이런 것에 사용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설 검정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건데, 특히 우리 그 통계 비전공자분들, 특히 시험준비생 분들이
이 부분을 다룰 때 그냥 뭐 좀 더 심플하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심플하게 접근해야 하는 어떻게 심플하게 접근하냐면 일단은 각각의 이 검정 방법마다 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할 때 어떤 식으로 좀 판단하는 게 좋냐면 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의 주요 설명, 그죠? 그 주요 표현식만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앞으로 뭐 계속 나오겠지만 이 단일 검정 이제 T 검정 같은 게 단일 표본 T 검정 같은 경우에는 이거 모평균에 대한 네, 가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가설에 대한 설명이 바로 모평균과 표평균 같다. 그러니까 모평균과 표평균 같지 않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뭘로 판단하는 거냐면 바로 이제 p-value 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p-value 값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을 해주시고 그냥 쭉 다시 말하면 어차피 해당되는 이 값은 0.05가 기준이에요. 그 0.05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 0.05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기무가설을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대립가설을 채택할 것인지 네,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심플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식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거는 뭐 굳이 우리가 손계산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해당되는 이제 영역들은 다 파이썬에 있는 통계 메서드를 통해서 쉽게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가설의 내용만 기억을 하자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가 실습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실습 형태가 진행이 되고요. 이제 이 파이썬에서는 지금 사이파이 모듈이 있는데 이 사이파이 모듈로 이렇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또 접근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독립포먼 태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그룹이 나와요. 네, 두 개의 독립 표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 개의 독립 표본 X와 Y가 각각 네, 바로 이런 공식이 있는데 그냥 결국은 뭐 전기분포를 이제 따른다. 그죠? 전기분포를 따를 때 두 모집단의 평균 차이는 어떻게 나누냐. 네,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뭘 체크를 해야 되겠어요? 주요 가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요 가정을 우리가 네, 매칭을 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이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모스통계의 어, 바로 독립성 T검정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 가정을 반드시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정규성 검정과 분산의 동질성이 통과되면 합격 판정을 받으면 네, 그러면은 우리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T검정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기무가설은 이제 그 그룹 1의 평균, 즉 다시 말하면 계산 X겠죠. 그 다음에 Y의 평균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어떻게 되냐면 X와 Y의 평균은 같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독립표본 T검정은 정기성 검정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기성 검정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각각의 그룹 표본 수가 30개 이하이다라고 하면은 샤피로 윌크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샤피로 윌크 테스트가 만약에 이제 통과를 하지 못하면 네, 그러면 정규성이 아니다라고 정규급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그러면은 맨 휘트니 테스트를 진행한다. 즉, 맨 휘트니 테스트는 우리가 보통 비모수 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둥근산성 검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둥근산성 검정도 마찬가지로 네, 분산이 이제 같은지를 검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분산이 같지 않으면은 마찬가지로 이 가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웰치 테스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 그룹의 데이터의 분산을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레빈 검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그룹의 분산은 차이가 없게 된다라는 이 검정을 받을 때 우리가 등분산성 검정을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매칭을 하게 되면은 드디어 우리가 본격적으로 검정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검정 통계량은 네, 뭐 안에 수식이 그게 나와 있긴 하지만 이 수식은 여러분들이 뭐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이 수식을 통해서 결국 구해지는 것은 이제 PBL 값이 구해지겠죠. 그럼 PBL 값이 0.05 이상이면 네, PBL 값이 네, PBL 값이 0.05 이상이면은 우리가 이제 기문과서를 이제 채택을 하는 거고요. 그냥 PBL 값이 0.05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대립가설을 우리가 채택을 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설정하기 나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둥근선성 이제 검정을 진행을 하게 될 건데, 그래서 둥근선성을 검정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예, 레빈 테스트를 먼저 진행을 하겠죠. 네, 그래서 레빈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집단에서 동일한 분산을 가질 때 우리가 기문가설을 실제 우리 T검정,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T테스트, 인드라는 이 독립표본 T검정을 진행한다는 얘기고요. 네. 자, 이제 대응표본 T검정은 어, 그 독립표본과 좀 다르게 어떤 특정한 이제 실험을 기준으로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몸무게를 뭐 전후 비교한다던가, 예, 몸무게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특별한 뭐 다이어트 약이라던가 이런 거를 복용했을 때 실제 몸무게 변화가 있더냐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좀 계획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실험 전후죠. 그 실험 전후의 평균 차이가 이제 0일 때가 우리가 대립가설을 얘기하는 거고 실험 전후 평균의 차이가 0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기문가설을 채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즉 표현식 가설의 이제 표현식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거는 각 데이터의 예, 정규성이 이제 만족을 하는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각 정규성 검증은 뭐 규정과 동일하게 각 자료는 정규부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이제 가설을 놓고 이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설을 위반하게 되면 대응표본은 윌콩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또 이제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이제 표현식이 이렇게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험 이전의 집단과 실험 이후의 집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경우에 우리가 상체 비교, 다른 말로 상체 비교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대응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수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 그 라이벌이 우리가 스테니사 할 때는 이 해당되는 이 TTS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실제 실습을 진행을 할 때 그 사이트 홈페이지랑 한번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